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적하자마자 거의 한 3, 4일 만에 교체로 데뷔전을 가졌는데 일단 60분쯤에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MLS 첫 경기에서 매우 좋았던 건 전술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전술이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수비적인 부담도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가지 않는 그런 역할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당연히 중계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썼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거냐면 오늘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어디서 뛸 거냐, 왼쪽에는 부앙가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냐 아니면 왼쪽에서 뛸 거냐 아니면 오른쪽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좋은 건 이 LAFC가 수비를 할 때 내려앉아서, 완전 내려앉는 정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달려드는 수비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LAFC가 수비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라인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달려드는 수비를 안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를 수비할 때 하거나 막 이제 상대 수비가 볼을 잡을 때 달려들면서 막 움직이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안 나와요. 체력적으로 좀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그래도 앞쪽에서 약간 수비를 덜하는 역할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에는 저 자리에 틸만이라는 선수가 나왔거든요. 전반전엔. 그런데 틸만은 완전히 내려와서 수비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서부터는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 부담을 좀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끊어내면 달려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LAFC가 수비에 성공했을 때 그 다음부터 달려나가면서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것도 이제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전방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이제 부앙가가 이제 왼쪽에 있다가 수비하러 내려왔다가 볼을 끊어내니까 뛰어나가고, 부앙가가 뛰어나갈 때 처음에는 부앙가한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부앙가가 볼을 끌고 달려나가는 이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부앙가한테 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 수비수가 부앙가에게 끌려갑니다. 역습을 안 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최전방에서 기다리다가 수비수가 끌려나갈 때 뒷공간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부앙가도 볼을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는 거죠. 이번에는 또 다른 수비가 손흥민에게 끌려나갑니다. 부앙가에게 수비가 한 명 끌려나가고 손흥민에게 수비가 한 명 끌려나가고 두 명이 끌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앙가가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가는 걸 보고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 교차 플레이가 오늘 경기 많이 나왔어요. 오늘 경기 전에도 감독에게 여러 인터뷰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손흥민과 부앙가가 둘 다 왼쪽에서 많이 뛰니까 어떻게 공존시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둘 다 스위칭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빠질 때 부앙가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뛰어가는 부앙가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 요 콤비네이션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패스가 약간 길긴 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부앙가와 손흥민의 이 콤비네이션이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역습의 시작점이 손흥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손흥민이 수비에 성공해서 가장 앞에 있다가 볼을 가져가고요. 부앙가가 뜁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볼 잡을 때 수비가 손흥민에게 이제 쏠리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이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오르다즈가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마디로 하면 최전방에 있다가 제로톱처럼 내려오는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늘 경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미드필더에게 넘겨주고 미드필더가 방향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앙가 쪽이 아니라 달려나가는 오르다즈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의 장점이 어떤 거냐,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본인이 내려와서 풀어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오르다즈 쪽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오르다즈가 경기장을 가로지르면서 역습이 돼요. 그리고 손흥민이 패스를 주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비가 이 오르다즈를 막기 위해 끌려나가잖아요. 끌려나가는 순간 손흥민이 가운데에서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맞춰서 크로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센스 있게 뒷발로 돌려놓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이제 수비수를 맞아버렸어요. 근데 이런 장면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점이냐, 상대 수비가 내려앉거나 그리고 이제 LAFC가 라인이 너무 높아서 지공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달려갈 공간이 좀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LAFC가 수비할 때 달려들지 않고 약간 기다렸다가 끊어내면 빨리 올라가는, 그러니까 뒷공간이 좀 많은 스타일의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손흥민의 플레이를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았다는 거죠. 페널티킥 나올 때 이 장면 보면 이것도 역습이었거든요. 오른쪽에 있었던 오르다즈가 내려와서 볼 잡습니다. 그리고 볼이 이제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오르다즈가 볼을 잡아서 앞을 바라봤는데 이미 손흥민이 경기장에서는 안 보여요. 앞에서 혼자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를 앞쪽에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르다즈가 패스를 넘겨주니까 손흥민이 뛰어가고요. 가장 잘하는 거,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라인 브레이킹이 나오면서 요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 한 장면에 보면 경기장에 지금 단 한 명의 LAFC 선수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 기다리다가 가장 수비 부담을 덜고 있다가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홀로 상대의 뒷공간을 라인 브레이킹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손흥민을 놓쳤어요. 그리고 뒤에 있었던 테란이라는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 나옵니다. 완전히 손흥민 선수가 1대1 찬스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의 중앙 수비수가 달려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부딪혀요. 근데 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죠. 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이 장면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그런 이제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을 활용한 장면이다 보니까 뭔가 이 LAFC에서 최전방에서 뛰어나가는 역할을 손흥민에게 잘 줄 것 같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본인이 찰 수도 있었을 텐데 원래 팀에 키커가 있다 보니까 부앙가에게 넘겨주는 요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팀의 분위기를 좀 많이 생각하는 선수다 보니까 욕심도 안 내고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그리고 저게 이제 2대1 상황에서 동점골을 만드는 페널티킥이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뒷공간 침투가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 반전도 됐었다.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경기에 나올 때 어떤 이제 컨셉이었냐면 원래는 이렇게 4-3-3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틸만이란 선수가 원래는 미드필더인데 오늘은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와는 다르게 더 많이 내려와서 이런 이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후반전에는 이제 틸만을 미드필더로 다시 내리고 그리고 오르다즈를 최전방에 두고 부앙가를 왼쪽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오르다즈를 오른쪽에 보내고 마르티네스를 빼고 손흥민 이렇게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앙가와의 요 호흡, 요게 되게 좋았어요. 역습을 할 때 특히나 손흥민이 돌아뛰거나 부앙가가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왔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냥 원톱에 있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라인 브레이킹을 계속하면서 토트넘에서의 경험도 도움이 되는 건데, 특히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보여줬던 그 10경기에서 손흥민 원톱을 쓰면서 무패를 달렸던 그 이제 기간에 손흥민의 원톱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상대가 라인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뒷공간으로 계속 뛰어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 뛰어 들어갈 때 뒷공간이 무너질 수도 있고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 버리면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래서 부안가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수비가 뒤로 나간 걸 보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볼을 받아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오르다즈, 왼쪽에 있는 부안가가 달려가는 이런 형태. 한마디로 펄스9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다. 이 장면 보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부안가가 볼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어떤 거냐, 상대 수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달립니다. 그러면 수비가 뒤로 물러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수비가 뒤로 물러나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상대의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영리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수비가 물러나니까 내려와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제서야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니까 패스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잡으니까 볼을 손흥민이 잡자마자 어떤 장면이 나오냐, 부안가 그리고 오르다즈 좌우 측면 선수들이 달려갑니다. 여기서 받아서 찔러주는 패스, 이게 나오는 거죠.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부안가가 달려갔어요. 부안가가 달려가고 손흥민이 내려가 있으니까 오르다즈가 오히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끌려 들어갔죠. 이 공간이 나오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었던 선수가 이제 풀백 팔렌시아가 이제 올라옵니다. 오르다즈가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고 오히려 부안가와 오르다즈가 앞에 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뒤쪽에 머무르고 있다가 팔렌시아가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 다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수비가 오르다즈와 부안가 때문에 뒤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패스가 뒤쪽으로 오니까 라인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 손흥민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 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 뛸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도 오른쪽과 왼쪽, 이 오르다즈와 부안가, 이 선수들이 달려나가 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 뒤로 빠져서 가운데 있으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영향력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수비에게 둘러싸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박스 안에서 수비수랑 몸싸움을 하거나 그런 선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대신에 다른 선수가 뛰어가니까 약간 뒤로 빠져 있다가 여기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요 타이밍에 맞춰서 손흥민은 역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렌시아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딱 보이죠?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손흥민은 침투, 이 공간으로 툭 밀어줍니다.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슈팅까지. 근데 이 슈팅이 이제 수비수가 달려와서 블락을 해내긴 했어요. 아까 부안가와의 움직임은 이런 겁니다. 손흥민이 내려오니까 부안가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부안가에게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부안가가 볼을 잡으니까 그 순간 손흥민은 뒤로 돌아뜁니다. 그래서 부안가가 잡아서 손흥민에게 패스. 자연스럽게 이 두 선수가 자리를 바꾸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오늘 동선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7번. 약간 이제 원톱이지만 빠져있죠. 왼쪽으로. 그리고 오히려 부안가가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 두 선수가 계속 교차되는 움직임. 이게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인데 첫 번째, 부안가와 스위칭이 되면서 왼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펄스9처럼 풀어주는 장면들. 그리고 오른쪽에 볼을 잡을 때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들. 대각선으로. 요런 동선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 왼쪽 라인에 집중이 돼 있지만 왼쪽으로도 빠지고 내려와서 풀어주기도 하고 침투에 들어갈 때는 왼쪽에 약간 쏠려 있다가 대각선 침투, 본인이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손흥민 선수가 해줬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에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는 방법들도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전형적인 원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가 수비를 좀 앉았어요. 그러면 델가도라던가 틸만 이 두 명의 이제 미드필더가 있는데 올라와서 투톱처럼 됩니다. 오른쪽에서 공격할 때는 틸만이 올라오고 부안가 쪽에서 공격할 때는 델가도가 올라와서 투톱처럼 돼요. 그래서 한 명을 끌어내고 이때 손흥민이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차원돌로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그냥 전형적인 원톱이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을 도와주기 위한 요런 이제 동선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장면 보시면 왼쪽에 있었던 이제 선수가 올라와서 손흥민 선수와 이제 앞쪽에서 같이 라인에 서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틸만도 올라와서 손흥민 옆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안가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혼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선수가 옆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손흥민의 왼쪽에 있는 선수가 약간 옆으로 빠집니다. 이 선수가 이제 홀링스헤드 풀백이었는데 높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이 선수를 따라가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공간이 되게 명확하게 나오니까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고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줄 수 있는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것도 이제 오른쪽, 왼쪽 공격수가 있고요. 손흥민이 달려가는데 중앙에서 틸만이라는 미드필더가 같이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오른쪽에서 오르다즈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틸만이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수비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전방에 있었지만 살짝 빠져요. 그래서 패스가 뒤쪽에 있는 손흥민한테 오는 거죠.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까지 해보는 장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오르다즈가 이제 돌파를 해요. 근데 손흥민과 이 부안가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막 들어가서 경합하는 장면이 장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뒤로 빠지고요. 부안가가 뛰어갑니다. 이런 동선도 어쨌든 아직 훈련을 제대로 안 했는데 굉장히 잘 맞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안가가 달려 들어가니까 손흥민은 약간 뒤로 빠져서 요 공간에 서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컵백만 올라왔으면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오겠죠. 이런 장면 보면 손흥민 선수가 첫 경기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 감독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훈련도 제대로 안 했어요. 팀에서의 훈련은 안 하고 혼자 일단 훈련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동선 자체가 잘 맞고, 그리고 이 팀의 스타일,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약간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토트넘에서 가장 잘했던 그런 이제 공간 침투와 스프린트가 나오니까 매우 좋더라.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일단 이 팀에서의 의욕이 매우 넘쳐 보인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이 나온 다음에 관중들한테 환호성을 유도하는 리액션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페널티킥 얻은 다음에 부안가가 동점골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가, 이 테란이라는 수비수가 계속 뭔가 말을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서 말싸움도 대신하는 이런 이제 장면도 있었고, 요 부안가가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세레머니를 하고 있으니까 손흥민이 볼을 들고 와서 다시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는 세레머니를 하는데 손흥민이 와서 PK를 얻은 선수인데 다시 그 하프라인 가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분위기를 좀 주도하는 장면들. 손흥민 선수가 애초에 갈 때도
은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이 LAFC에서의 의지가 상당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 MLS 자체가 손흥민 위주다. 중계진도 손흥민이 안 나왔는데 계속 손흥민. 중계 화면도 특히나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있을 때 사실 오늘 LAFC가 원정팀이에요. 홈팀이 아닌데 시카고 벤치는 한 번도 안 비춰줬고요. LAFC 벤치는 손흥민이 앉아있을 때만, 손흥민이 나온다 하면 또 벤치를 안 비춰줘요. 한 3분마다 5분마다 계속 벤치를 비춰줍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코너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멈춰있는 장면이 아니라 코너킥을 하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그런데 플레이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손흥민을 비추면서 손흥민 몸풀러 가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이제 이게 후반전에 준비를 하면서, 심지어 이거는 그냥 장비 착용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는 장면이었어요. 장비를 착용하니까 곧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도 손흥민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몸 풀고 있으니까 몸 푸는 장면 계속 비춰주고, 벤치로 오니까 손흥민 벤치로 왔다, 훈련 끝나고 들어간다, 이것도 보여주고. 경기 보면 최다 이 노출 시간 누가 봐도 손흥민이었다. 리그 자체가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애초에 오늘 이 중계를 시작하는 화면 자체가 요겁니다. 손흥민 유니폼 띄워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지금 MLS 쪽에서 손흥민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지, 그리고 오늘 경기 자체도 손흥민 선수가 기대한 것만큼 보여줬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도 좋았고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고 전술도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손흥민의 플레이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훈련을 아직 제대로 안 한 상태다. 이 앞으로가 이제 좀 기대되는 이 MLS에서의 손흥민 생활인 것 같습니다.